네, 불편함 때문에 화가 나 있는 앵그리 박입니다. 저희 방송국 홈페이지는 실용적인 콘텐츠와 서비스를 만드는 곳이고요. 지금 진행할 코너 앵그리 박의 불편함, 앵그리 박스 인컨비니언스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하는 불편함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하는 불편함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제품. 두 번째, 서비스. 세 번째, 규칙. 네 번째, 고정관념. 이 네 가지입니다. 뭐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닌데요. 어쨌든 불편함을 크게 네 가지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방송 서비스에 대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규칙이 되겠는데요. 뭐 규칙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도로교통법입니다. 도로교통법 하니까 좀 거창하게 느껴지는데요. 도로에 있는 뭐 신호등이라든가 신호체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드릴 텐데요. 오늘 다뤄야 될 내용이 조금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시간은 조금 어느 정도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송 준비를 이제 좀 제대로 못했어요, 사실. 그런데 평소에 생각해 둔 것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사거리에서 이제 도로죠, 사거리.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게 사거리라고 해봅시다. 사거리에서 신호등의 위치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등 위치요. 네. 보통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 신호등이 내가 정면으로 보이는 길 건너편에 여기 신호등이 있습니다. 신호등이 이런 식으로 있죠. 신호등의 위치가 왜 여기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길 건너편에 신호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신호등 위치가 일단 문제가 있습니다. 자, 무엇이 문제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잠깐 미국의 도로와 우리나라 도로를 좀 비교를 해보고 거기서 나온 또 문제점들을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미리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뉴욕의 지도입니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이 도로에 그 사각형이 되게 많이 보입니다. 직사각형. 그 도로가 격자 무늬로 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 이렇게 반듯반듯한 격자 무늬가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청 주변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보시면 도로가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되어 있지가 않죠. 되게 복잡하고 막 거미줄 같고 규칙성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거는 역사적인 산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이게 이주해서 만들어진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이제 건너가서 거기서 새롭게 도로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세우고 이런 식으로 생긴 도시국가 문명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되게 역사가 오래됐잖아요. 도로, 교통, 뭐 이런 상하수도 이런 거 없을 때부터 사람이 살았고 그 당시에는 도로라는 개념도 없었겠죠. 그냥 길이었겠죠. 길도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라 여기 집이 있고 뭐 여기 집이 있으면 그 사이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길이 생기고 뭐 이렇게 됐겠죠. 어쨌든 역사가 긴 나라는 길이 이렇게 반듯반듯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쨌든 미국 사람들은 이 반듯반듯한 이런 도로에서 내가
위치하고 있는 길이 이쪽인데 내가 봐야 할 신호등은 길 건너편 쪽에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이렇게 도로가 반듯한 C자 모양이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렇게 도로가 좀 이렇게 모양이 틀어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사거리가 아니라 둘, 셋, 넷, 다섯, 뭐 5거리라든지 6거리 이런 식으로 사거리가 아닌 도로에서는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봐야 될 신호등의 위치가 되게 이상해집니다. 낯선 어떤 지역에 운전하고 가셨을 때 그런 경험 하셨을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분명히 내가 가는 방향은 이쪽인데 내가 신호등을 어떤 신호등을 봐야 될지 모를 때가 있어요. 신호등이 막 여러 개가 보이고 그래서 어떤 신호등을 보고 내가 가야 맞는지 잘 모르고 그러다 보면 사고도 나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지적하고 싶은 첫 번째는 신호등의 위치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이 거리에 지금 차가 있다. 혹은 여기 있다 하면 내가 있는 이 도로 여기 상에 신호등이 있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야 내 신호등이 어느 건지 정확히 알고 그걸 보고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처럼 길 건너편에다 만들어 보면 나는 이쪽으로 갈 건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갈 건데 여기 있는 신호등을 보고 가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 신호등하고 여기 신호등 물론 다릅니다. 그러니까 운전이 서툰 경우에는 이 신호등을 보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 보니까 신호등이 다른 거에서 당황하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도 실제로 있어요. 오늘 방송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요즘에 한문철 변호사님 맞죠? 그분이 이제 블랙박스 가지고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데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사고가 나면 그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100대 빵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고 항상 누구도 잘못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게 단순히 그 사람이 잘못해서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우리 도로교통법상에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딱 규칙에 정해져 있으면 그 규칙에 맞게 간 사람이 있고 그 규칙을 위반한 사람이 있고 이게 분명하게 딱 나눠지면 너가 잘못했다. 아니다. 네가 잘못했다. 이게 딱 구분이 될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규칙 자체가 불분명하고 애매한 요소가 되게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하나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내 길에 있는 내 신호등이 정확하게 내 길의 위치에 있으면 이 신호등만 보고 움직이면 될 텐데 이게 길 건너편에 신호등을 달아놓다 보니까 나는 분명히 이쪽 길에 있는데 어떤 신호등을 봐야 될지 헷갈리게 만들어 놨다는 거죠. 각각 어떤 도로든 어떤 길이든 내가 위치하고 있는 도로 상에 신호등이 있는 게 맞다는 거죠. 일단 신호등의 위치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고요. 그 다음에 신호등. 자, 신호등. 보통은 신호등이 이렇게 3색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빨간색이 있고, 순서가 헷갈리네요. 초록색이 있고, 어쨌든 주황색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 색깔로 된 신호등이 일반적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하나 더해서, 뭐 이렇게 왼쪽으로 가는 신호등 하나 더 있는 경우 있죠. 동시신호라고 해서 직진과 좌회전을 동시에 하는. 자, 이 신호등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보통 동시신호라 하면 이런 식으로 가죠. 여기, 지금 여기 있죠. 이렇게 건너편에 있고, 난 일로 가는데 동시신호가 들어왔어요. 좌회전하고 직진하면 일로 가는 차량과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차량이 이동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회전하는 차량은 나는 우회전을 해야지 하고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 보행자 신호가 보통 초록색불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나는 이 신호에 맞춰서 우회전을 하는데 보행자도 자기 신호에 맞춰서 건너기 때문에 나는 기다려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 이 뒷차는 빨리 가야 되는데 여기 못 가니까 여기 막 차들이 늘어서고
이 차든 또 여기 피해서 가야 되고 문제가 발생했죠. 그렇죠? 이 사람 분명히 내가 가야 될 신호, 동시 신호를 보고 좌회전 차량, 직진 차량, 우회전 차량이 다 움직이고 있는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보행자는 또 건너가야 되는 신호가 들어와 있는 거죠.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시 신호의 또 다른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신호를 받아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데 우리나라 신호등이 특이한 점이 우회전에 대해서는 또 신호와 상관없이 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나는 신호를 받아서 직진하고 여기서 좌회전을 하는데 이쪽 반대편은 빨간불이라도 우회전을 또 하죠. 그러면 2차 회전하고 2차 우회전할 때 또 부딪힐 수가 있어요. 사고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신호 받고 직진하고 좌회전하는데 이 반대쪽에서 우회전은 가능하니까요. 그렇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리고 또 다른 예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1, 2, 3, 4, 5, 5거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더 복잡해집니다. 나는 이렇게 동시신호인데 여기에 못 보던 신호등이 하나 있어요. 뭐 오른쪽 위 화살표 뭐 이런 거, 아니면 왼쪽 아래 화살표, 이런 신호등이 있어요. 그게 딱 들어온 걸 보고 내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막 헷갈리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분명히 내 신호등이 어딘지도 잘 모르고 그 다음에 그 신호가 들어왔는데 과연 어디로 갈 수 있는지도 헷갈리고 이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좀 극단적인 예가 됐을지도 모르겠지만 신호등을 전부 통일하는 겁니다. 신호등은 그냥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삼색 신호등 딱 하나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초록불이 들어왔으면 가면 됩니다. 내가 갈 수 있는 대로 그냥 가면 돼요.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왔으면 멈춥니다. 그냥 멈춰야 돼요. 우회전도 안 돼요. 다 안 돼요. 그냥 멈춰야 돼요. 그 주황색이 들어오면 이것도 멈추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사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대로 신호등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이 뒤에 이쪽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앞에 있습니다. 신호등 3색밖에 없습니다. 자, 초록색 불 들어왔습니다. 직진해도 되고요, 좌회전해도 되고요, 우회전해도 됩니다. 이때 보행자 신호는 당연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보행자는 멈춰 있어야 돼요. 왜냐면 여기 초록불이면 무조건 가고 싶은 대로 다 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 도로가 1, 2, 3, 4, 5, 6 6거리든 7거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내가 일로 갑니다. 내 신호등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어디나 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가든 여길 가든 이쪽 도로를 가든 이쪽 도로를 가든 이쪽 도로를 가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 삼색 신호등이 들어올 때는 초록불이 하나 들어오면 나머지 모든 신호는 다 빨간색이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거리가 있으면 전부 다 빨간색, 전부 다 스톱입니다. 내 신호만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직진해도 되고요, 좌회전, 우회전 됩니다. 다른 차들이 다 멈춰 있습니다. 사고 날 수가 없습니다. 신호만 딱 지키면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 멈춰 있고 나만 움직이니까요. 그렇죠? 아주 심플합니다. 자, 이게 사거리가 아니고 뭐 5거리, 6거리, 7거리, 8거리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여기 있고 내 신호등은 내 도로 위에 위치하고 초록색 불이 들어왔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 대로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상관없습니다. 다른 차는 모두 멈춰 있습니다. 사고 날 일 있나요? 없죠. 너가 잘했나 내가 잘했나 할 일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복잡한 걸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우리 뭐 운전면허 배울 때 저도 오래돼서 잘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만약 이런 데서 신호등이 없으면
엄청 복잡해지죠. 뭐 직진, 이거는 논지에서 좀 벗어난 얘기가 생각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여러 가지 도로가 복잡해지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데 있어서 운전자의 주의하고 어떻게 잘 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신호등의 위치를 어디에 두느냐, 그리고 신호등을 어떻게 만들고 신호체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설명했던 걸 보조적으로 더 설명드리면, 자, 제가 주장하는 거, 일단 신호등의 위치는 내가 있는 도로상에 위치하게 한다. 그 다음에 신호등은 3색으로 하고, 그 다음에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만 움직인다. 그리고 나머지 신호는 모두 빨간불이 멈춘다. 자, 그러면 자, 여기가 지금 초록불입니다. 여기 갈 수 있고 좌회전 됩니다. 우회전 됩니다. 다 멈췄습니다. 문제 없죠? 자, 여기서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좌회전 되고요. 직진 되고요. 우회전 됩니다. 문제 없죠? 그리고 이쪽 도로에서 또 초록불 들어오면 직진 되고요. 좌회전 되고 우회전 되고 문제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사람은 언제 건너냐? 이때 우리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는 동시신호로 가야 됩니다. 요즘에 이런 거 많죠, 이렇게 횡단보도 크로스로드 있고 이쪽 다 있는 거. 그래서 보행자 신호 들어오면 역시 차량은 올스톱. 보행자는 이 신호만 있으면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다 되는 겁니다. 심플하죠? 이렇게 해서 신호등을 만들 때 항상 자기 도로 쪽에 있는 내 신호등을 만들고, 그 신호 체계는 초록불이 들어왔을 때 무조건 간다. 빨간불 멈춘다. 제가 주황불도 멈추라고 했죠. 이 이유가 바로 신호등 위치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여기에 신호등이 있으면 주황색이 애매해집니다. 난 여기로 가고 있는데 이미 도로에 진입했는데 사거리에 들어왔는데 주황불이 들어왔으면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진입하기 전인데 주황색 들어왔어요? 그럼 멈춰야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주황색 들어온 거 보고 엑셀 밟죠. 더 빨리 지나가 버리려고. 자, 그런데 신호등이 여기 있다. 여기 주황색 들어왔다. 이리도 갈 수 있을까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내가 신호를 지나치고 여기가 신호등이 없는데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신호등 위치만 바꿈으로 해서 주황색 불이 들어왔을 때 엑셀을 밟아서 사고를 유발하는 게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지선이라는 게 있죠. 항상 보면 도로에 정지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횡단보도가 있죠. 정지선을 위반하면 벌금 내고 이렇게 하죠. 그런데 신호등 위치만 바꿔버리면 정지선 위반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신호등을 보기 위해서는 뒤쪽에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 앞에 바짝 가면은, 심지어 여기를 넘어서게 되면 내 신호를 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신호등 위치만 바꾸더라도 정지선 위반 문제도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지금의 신호등의 위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신호체계 역시 문제가 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해결을 위해서 신호등을 꼭 제발 내가 있는 도로상에 신호등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신호는 심플하게 3개만 하자. 그리고 초록불이면 무조건 가자. 빨간불이면 멈추고 주황색 불 들어와도 멈추자. 이제 신호 바뀔 거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빨간불이 들어와도 우회전 안 된다. 빨간불 들어오면 무조건 멈춘다. 보행자도 마찬가지예요. 빨간불이면 멈추고 초록불이면 가자. 보행자는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이렇게 심플하게 하면 우회전할 때 막 머리 복잡해지고 이런 일 없습니다. 우회전도 직진이나 좌회전이랑 똑같아요. 그냥 자기 신호에서
초록불 들어오면 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또 무슨 문제가 해결되냐면 기존에는 우회전이라는 거를 언제라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초록불, 빨간불, 주황불 언제나 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내가 우회전할 때 사고가 나면 나한테 책임이 오죠. 나는 우회전 할 수 있다고 해서 우회전을 했는데 사고가 나면 내게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건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지금 또 문제가 뭐냐면 빨간불이 들어와서 나는 우회전을 하고 싶은데 앞에 차는 직진 차량이에요. 서 있어요. 그럼 뒤에서 막 빵빵 대죠. 이런 일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법이 강화돼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도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초록불 들어와야 나는 움직일 수 있고 빨간불이 못 움직이는 거죠. 아주 심플해졌죠. 그리고 여기서 또 다른 거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저는 오히려 이게 나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거는 신호등이 있을 때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에 어떻습니까? 신호등이 아예 없는 데 있죠. 뭔지 아시죠? 중앙에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아예 직진을 차단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야 되죠. 저는 오히려 이 체계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예 처음부터 조심하고 지나가라를 전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진할래야 직진할 수가 없죠. 직진하면 여기 중앙 구조물에 뭐에 부딪힐 테니까요. 무조건 진입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회전 차량 우선이니까 회전하는 사람은 회전해서 원하는 곳으로 빠져나가면 되고요. 진입하는 사람은 회전하는 걸 조심해서 잘 피해서 가면 됩니다. 그리고 보행자는 어떻게 하냐? 우선입니다. 보행자 가려고 하면 차를 멈추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신호를 만들려면 아주 심플하고 확실하고 그것만 지키면 되게 뭔가 애매한 거를 차단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을 바에는 아예 신호가 없고 서로 조심하고 간단한 규칙, 사람이 먼저, 회전 차량이 먼저, 이런 간단한 규칙만 가지고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사고가 나서 네가 과실이 몇 프로다, 3대 7이다, 2대 8이다, 100대 빵은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100대 빵도 많이 나올 수 있고 심플하잖아요. 난 내 신호에 갔다, 너 신호 위반했다. 아주 간단하게 해결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해봅니다. 네, 좀 두서없이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는 말씀드린 것 같고 제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면 왜 현재 이런 도로 체계가 나오고 이런 시스템이 나왔을까를 잠깐 생각해 봤더니 그 목적에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빨리 가야 된다.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가야 되니까 쉬는 자동차는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뭔가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는데 신호가 물론 있으면 신호를 지켜야겠죠. 하지만 신호가 없어도 우회전 차량은 조심하면 부딪힐 일 없으니까 풀어준 거죠. 너 빨리 가라. 이런 거죠. 여기 있는 사람도 너도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그러니까 이 도로 체계를 만든 그 바닥, 그 근본적인 생각에 있어서는 원하는 목적지에 빨리 가는 게 중요했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우회전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신호에 상관없이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좀 생각을 전환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는 내가 막 서둘러서 빨리 가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이 빨리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이런 도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나는 여기 있고 여기 목적지에 가야 돼요. 근데 뭐 차량이 어디가 몰리고 어디가 막히고 이런 걸 전혀 모릅니다, 저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하냐? 각 도로나 이런 부분에 뭐 센서라든지 카메라를 달아서 어디가 교통 흐름이 좋고 어디는 좋지 않고 이런 게
다 속속들이 파악이 돼서 자동 제어로 신호를 빨리빨리 거기에 맞게 바꿔주는 거죠. 여기는 막히는 도로니까 좀 초록 신호를 길게 주든지, 또 어디는 원활하게 가고 있으니까 신호를 빨리 바꿔서 원활하지 않은 쪽이 빨리 갈 수 있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그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이게, 멈춰있는 차가 없게 가게 하기 위해서 우회전을 그냥 하게 해준다? 요거는 좀 접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서없이 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요.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의 도로교통 체계는 일단 미국을 따라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신호등의 위치죠. 거기는 이렇게 규칙적인 사거리에나 좀 어울릴 만한 그런 건데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도로 체계를 만든 그 바탕 생각에서는 빨리 가야 된다, 빨리 가게 해주겠다, 이런 게 깔려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에 맞는,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나지 않고 안전하게 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운전자가 더 혼란이 없고 더 신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운전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중요하다.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보호 좌회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불만이 되게 많은데요. 그건 뭐냐면 동시 신호가 아니라 직진 신호가 있는 거죠. 이 신호도 직진, 이 신호도 직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빨리 가자, 여기서 출발한 것 같은데, 너도 가고 너도 빨리 제 갈 길 가라 이거죠. 여기서 비보호 좌회전이란 뭐냐, 이렇게 직진 신호를 줬지만 너는 좌회전을 해야 되면 눈치를 봐서, 저 반대쪽에 차나 오나 안 오나 봐서, 오지 않으면 네가 좌회전해도 좋다. 비보호 좌회전. 그 좌회전한 너는 내가 보호해주진 않겠다. 비보호. 이거 너무 무책임한 신호 아닙니까? 신호등을 켜놔서 나는 신호대로 가야 되는데 대신 보호는 안 해주겠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전 이걸 만들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말하는 불편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신호등을 보고 신호에 따라서 가고 싶은데 신호등 따라 갈 때도 너는 보호해주지는 않겠다. 신호등 따라 네가 가지만 네 스스로 조심조심 가라. 신호 왜 만듭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두서없이 얘기를 했지만 정리를 드리자면, 첫 번째, 신호등의 위치가 잘못됐다. 저 앞에다가 어디 갖다 놔서 헷갈리게 하지 말고 내가 있는 도로 그 상에다가 신호등을 만들어 줘라. 두 번째, 신호등 화살표 막 이쪽으로 돼 있고 막 이쪽으로 돼 있고 막 이런 화살표 다 빼버리고 단순하게 가자. 두 번째, 신호등 단순하게 가자. 등 색깔 세 가지면 된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도 돼요. 초록불, 빨간불. 주황색이 필요가 없어지잖아요. 내 도로상에 신호등이 있으면. 어쨌든 신호등 통일하자. 그리고 초록불이면 가고 빨간불이면 멈추고 주황불도 멈추자. 심플하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만 해도 사고율 엄청 낮출 수 있을 것 같고요. 사고 났을 때 서로 분쟁의 소지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오늘 두서없이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서비스와 그 다음에 오늘은 규칙에 대해서 불편함을 얘기해 봤는데요. 제품과 고정관념에 대해서도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얘기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1시 30분이 됐네요. 오늘 30분 얘기했네요. 어쨌든 내일도 1시에 뵙는 걸로 하겠고, 지금까지 늦은 시간 시청해주신 분이 없긴 한데 어쨌든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는 분들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저는 또 다른 불편함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앵그리와의 불편함, 지금은 제 불편함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지금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불편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품인지 서비스인지 규칙인지 고정관념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불편함을 그냥 마음속에만 간직하고 있다면 그 불편함은 그냥 남을 것입니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표현하고 서로 공유하고 그거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한다면 그 불편함은 해소될 수 있을 거고, 그 불편함이 해소된 만큼 세상은 더 좋아질지도 모릅니다. 네, 당신의 불편함은 무엇인가요?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